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민준아, 나는 그저 뭐예요. 매번 서연이 일에 간섭하고 애 키우는 방식까지 다 참견하시잖아요. 어머니 때랑 지금은 달라요. 제발 좀, 한 발짝만 물러나 계세요. 어머니,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해요. 저희 사연을 이야기하려니 지금도 가슴이 떨리기도 하네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65, 부산에 사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지금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손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몇 년 전에는 살았었죠. 이제는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떠나 빈자리가 보이는 슬픈 결혼식이지만 아들이 예쁜 신부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숨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이제 제품을 떠난다는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예감했던 걸까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서연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제가 다가가 우리 며느라기 정말 예쁘네. 우리 아들 민준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고 말했을 때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편도 없는 저를 민준이가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아침마다 서연이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출근할 때 도시락도 싸주었죠. 서연이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 저 도시락 안 싸주셔도 돼요. 회사에서 사 먹을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제가 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서연이는 단호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도 쉬세요. 그 말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지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죠. 처음 1년 정도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서연이도 저를 존중하는 편이었고 저도 최대한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서연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 중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조언하면 서연이는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다 옛말이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라며 제 경험을 무시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안고 있으면 마치 제 삶의 의미가 다시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아이를 안는 방식부터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이 목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 점점 서연이의 지적은 늘어갔고 저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제가 두 아이를 키워낸 경험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죠. 대신 서연이가 읽은 육아서적과 인터넷의 정보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어요. 아이가 밤에 울 때면 처음에는 제가 나서서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서연아, 넌 푹 자. 내가 볼게. 서연이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밤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시어머니인 제 역할이 되었고 서연이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어머니 덕분에 잘 잤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면 어머님,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하지 않아 제가 다시 하게 되고 제가 손주를 돌보면 애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며 저를 훈계하듯 말했죠. 어느 날 서연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갑자기 아이를 맡기고 나갔어요. 어머님, 좀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그런데 금방이 6시간이 되었고 전화도 없었죠. 저는 걱정되어 전화를 했더니 서연이는 친구들이랑 있는데 왜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준이가 열이 좀 있다. 약은 냉장고에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 순간 서연이에게 저와 손주는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사는 불편함은 크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자유와 편의를 위해서는 저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했죠. 손주를 돌보는 제 정성과 시간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쌓이는 서운함과 소외감이 있었죠. 한 번은 손주가 아파서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이려 했는데
서연이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어머님, 요즘 애들은 미역국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죽 사다 놨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끓인 국이 손주에게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내 정성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 그날 밤 민준이에게 이 일을 살짝 말했더니 어머니, 서연이도 나름대로 육아 방식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라고만 했어요. 아들의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저 웃으며 넘겼죠. 점점 집안에서 제자리는 좁아져 갔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서연이가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며 제 방식을 부정했, 제가 손주와 놀아주면 애가 산만해져요. 라며 간섭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틀렸구나. 라며 물러섰어요. 어느 날 서연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과일을 깎아내왔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어머님 저희끼리 있을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마치 저를 외부인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그래. 너희끼리 편하게 이야기해라. 라며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연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는데 제 마음은 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어두웠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아니면 똑같았을까? 가끔 남편이 그리웠고 그 순간 너무 외로웠어요.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테이블에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점심부터 준비해서 육수를 우려내고 엄선한 재료로 만든 제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서연이가 갑자기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아이의 외투를 챙기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어리둥절했죠. 오늘 외식? 민준이가 뒤에서 겸연쩍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나?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이는 제게 잠깐 시선을 주더니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얼른 가요. 예약 시간 늦겠어요. 민준이는 죄송하다는 눈빛을 잠깐 보냈지만 곧 서연이의 제 쪽에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문이 닫히고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성스레 준비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모두를 위해 차린 밥상인데 결국 제 몫만 남은 거죠. 혼자 식탁에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천천히 씹었어요. 뜨끈한 된장찌개는 그대로 있었죠. 내일 아침에라도 가족들에게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손도 대지 않고 그릇째 냉장고에 넣었어요.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문득 이 집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존재감은 어디에 있는 걸까? 가족도 이 집의 주인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손님 같은 느낌.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 손님이라면 적어도 식사 계획을 미리 알려줬을 테니까요.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서연이가 갑자기 어머님, 이제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죠.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하루 전체를 빼앗아갈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손주를 제 방에 데려다 놓았어요. 어머님, 서준이 밥 먹였고요. 저녁에 8시쯤 올게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제가 뭐라도 말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죠. 서연이는 손주를 맡기면서 어떤 지침도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기저귀는 어디 있는지, 낮잠은 언제 재우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죠. 한 번은 손주에게 제가 만든 죽을 먹였는데 그날 저녁 서연이가 돌아와서는 대노했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말했어요? 애한테는 유기농 이유식만 먹이라고요. 제가 냉장고에 다 준비해놨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냉장고에 있는 줄 몰랐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말은 안 들으시잖아요.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시려고.
서연이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바로 제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내 말 무시하고 애한테 아무거나 먹였어. 나 정말 못 참겠어.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방에 들어온 민준이의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회사 일도 힘든데 와서 또 이런 일로 신경 쓰면 너무 힘들대요. 어머니도 좀 배려해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저 손주를 위해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방식이 서연이랑 달라요. 요즘은 육아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서연이가 정해둔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문이 닫히고 침대에 앉아 저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봤죠.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손주를 맡길 때마다 빼곡한 메모를 남겼어요. 10시, 유기농 이유식. 12시, 낮잠은 30분만. 2시, 과일 퓨레. 마치 저를 부모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식을 키웠던 경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점점 서연이의 요구는 더 많아졌어요. 손주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모두 제가 해야 했어요. 빨래, 청소, 식사 준비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서연이의 간섭이 따라왔죠. 어머님, 이 옷은 찬물에 세탁해야 해요. 어머님, 바닥 청소할 때는 이 세제만 써야 해요. 서준이가 알레르기 있잖아요. 어머님, 저녁은 채소 위주로 해주세요. 우리 다이어트 중이에요. 모든 말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명령만 있었죠. 어느 날 서연이의 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는 자신의 부모님께만 관심을 쏟았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예약한 케이크예요. 아빠, 이 반찬 맛있죠?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찬은 제가 만든 거였어요. 서연이의 어머니가 이거 정말 맛있네. 서연아, 라고 하자 서연이는 씩 웃으며 비법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제가 가르쳐준 비법인데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의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사돈, 고생이 많으시네요. 서연이가 많이 도와줘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네, 다들 바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죠. 서연이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저를 살폈어요. 우리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힘드실 때도 있으시죠?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요? 아빠가 찾으세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서연이가 마치 저를 손님처럼 대하면서도 가사노동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였어요. 제 방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서연이는 침범했어요. 어머님, 제 옷 좀 정리해도 될까요? 제 옷장이 너무 좁아서요. 라며 제 방 옷장 절반을 가져갔죠. 그리고 곧 어머님, 이 방에 제 책상 좀 놔도 될까요? 서준이 키우면서 일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서요. 라고 말했어요. 제 방은 점점 좁아졌고 서연이의 물건들로 채워져 갔어요. 마치 제 존재마저 점점 지워지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가장 아팠던 건 민준이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서연이의 편을 들었죠. 어머니, 서연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와 민준이가 외출하고 손주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손주를 제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애한테 그런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요즘 애들 교육이 안 좋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아,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요? 어머니 세대의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들이 서준이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제가 육아서적 다 읽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는 서준이 상상력을 제한하고 고정관념을 심어줘요. 그 애를 키워봤어? 민준이 동생도 그렇게 나쁘게 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서연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그건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발 제 육가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처럼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제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처럼 손주를 제 방에 데려다 놓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저녁 먹이시고 재워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서연이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제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서연이가 돌아봤어요.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이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해야겠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난 서준이 부모가 아니고 친할머니인 거 알고 있니?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난 서준이 부모도 아니고 너의 집 가정부도 아니야. 난 너의 시어머니이고 내 아들 민준이의 엄마야. 하지만 넌 날 마치 너의 집에 얹혀 사는 손님처럼 대하면서 집안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요? 저는 항상 예의 갖추려고. 예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 있니? 내가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지적하고. 그게 예의니? 서연이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어머님, 저도 할 말 많아요.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세요? 참았다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네가 뭘 참았는데? 어머님의 끊임없는 간섭이요. 제 육가 방식에 대한 비판, 제 살림 방식에 대한 불만. 어머님은 항상 내 때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경험 많으시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제 방식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의 눈에는 제가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로 보였고 제 눈에는 서연이가 차갑고 자기중심적인 며느리로 보였던 거죠. 서연아, 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어요. 난 네 삶에 간섭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었고. 그게 문제인 건 모르세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항상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에 개입하세요.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저는 어머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좀 거리를 두셨으면 해요. 저희 부부가 우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우리 삶을 살 수 있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단지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알겠어. 제 목소리가 담담해졌어요. 이제 알겠어, 서연아.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가봐. 회사 늦겠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주가 제 무릎을 끌어안았지만 그 따뜻함도 제 차가워진 마음을 녹일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귀가했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서연이는 아직 회식 중이었고 손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민준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아, 나 이제 나가려고 해.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디 가시려고요?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돌아가려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느껴왔던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어디 어머니를 불필요하다고 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민준아. 서연이와 너의 모든 행동에서.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손주봐주고 집안이라는 사람일 뿐이야. 가족이 아니라. 민준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 그럼 왜 서연이가 내 말은 항상 무시하고 너는 항상 서연이 편만 들지? 왜 나의 경험, 나의 지혜는 항상 구시대적이라고 무시당하지? 내가 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존중받은 적 있니? 민준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제서야 아들의 눈에 무언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느끼셨어요? 응. 민준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느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참았어. 새로운 가족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너희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말이니?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서연이가 항상 말하는데 아직도 우린 신혼이잖아요. 신혼부부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래요. 서연이 친구들은 다들 신혼집 따로 마련했는데 서연이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나가주길 바란 거였니? 민준이는 눈을 피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럼 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 어머니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널 위해 희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 가정도 그래, 네 가정.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럼 너의 가정에 네 어머니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 나는 이제 외부인이 된 거야?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니? 내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내 어머니는 나가야 한다. 그게 네가 생각하는 효도야?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효도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시대가 달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달라진 거니? 네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사람, 학비되느라 3가지 일을 동시에 한 사람, 그 어머니가 이제는 함께 살기 불편한 사람이 된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들아.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너는 네 가정을 선택한 거야. 네 아내와 아이만 있는 가정. 거기에는 나는 없지. 그래도 어디 가실 데가 있으세요? 갑자기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 마. 철수 아저씨가 소개해준 원룸이 있어. 작지만 나 혼자 지내기엔 충분해.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내일이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보시고. 아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사실 1달 전부터 알아봤던 거야. 오늘 서연이와 대화하면서 확신이 들었어. 서연이랑 무슨 얘기했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진실을 마주했을 뿐이야. 서연이도 솔직하게 말했어. 내가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민준아.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내 결정이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해. 너희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죠. 어머, 무슨 심각한 대화 중이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약간 술 기운이 있어 보였죠. 민준이가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내일 나가신대.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놀람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표정이 제 마음의 마지막 대못을 박았죠. 정말요? 서연이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표정을 바꾸며 제게 말했죠. 어머님, 갑자기 왜요? 저는 서연이의 진심 없는 걱정에 쓴웃음이 났어요. 서연아, 네가 바라던 거잖아. 이제 너희끼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야. 서연이는 당황한 듯 민준이를 힐끔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께 뭐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머뭇거리자 제가 말했어요. 아니, 민준이는 방금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너희가 신혼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 친구들은 다 따로 사는데
너만 시어머니랑 살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서연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민준이는 더 이상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똑같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희 두 사람 다 내가 이 집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 서연이는 솔직했고 민준이는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했을 뿐. 서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제 방식을 무시하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너희 밥 해주고 집안일하고 손주 돌봐주는 동안 네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거니? 정신적 스트레스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항상 저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보시잖아요. 내가 민준이 키울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요.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진정해. 어머니도 이제 나가기로 하셨잖아. 우리 이제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원하는 대로. 결국 민준이도 내가 나가길 바랐던 거였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민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네가 한 말, 그게 네 진심이니?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저희 육아 방식에 간섭하시고 집안일에 관여하시면 저희는 언제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요? 네, 말이 맞아. 서연아,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만의 가정, 거기에는 나는 없이. 이제 확실히 알았어.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제가 민준이의 말을 끊었어요.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의 방식, 나의 경험, 나의 존재 자체를. 그런데 너희에게 나는 뭐였니?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간섭하는, 비난하는 늙은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했죠. 이제 됐어. 제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갈 테니 오늘 밤은 편히 자렴.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었지만 챙길 것은 그리 많지 않았죠. 옷까지 몇 벌, 남편과 찍은 사진, 민준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 제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손주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할머니가 이제 다른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할머니 못 가. 안 돼. 손주가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 순간 서연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서준아, 이리 나와. 할머니 바쁘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냉랭함은 감출 수 없었죠. 손주를 데리고 나가면서 서연이는 잠시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서연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야.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내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았던 거고 내 방식이 너에게 맞지 않았던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서연이의 눈에 순간 죄책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사라졌죠. 연락주세요. 가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이는 제가 짐을 다 싸고 나올 때까지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은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죠.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저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 온 거야.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왜 몰랐을까요? 매일 같이 지내면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법이야. 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찾아볼 거야. 너무 오래 미뤄둔 일이었어. 민준이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요. 그럴 필요 없어. 네 가정에 충실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제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둘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시간이었죠.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는 곳.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넓고 푸르게 느껴졌죠.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거든요. 저녁이 되자 철수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제 유일한 의지처였던 그분은 집들이라며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셨죠. 괜찮은 것 같소, 정숙 씨? 갑자기 결정해서 걱정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히려 편해요. 철수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아직도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소. 평생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결정이었나 봐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요. 내일 문화센터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떻겠어? 요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던데? 처음으로 노인이라는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철수 아저씨가 돌아간 후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손주의 웃음소리, 민준이의 목소리가 그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고요함이 주는 평화도 느껴졌어요. 아무도 제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제 방식을 비난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의 자유로움. 다음 날, 저는 철수 아저씨와 함께 문화센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도자기 수업, 스마트폰 활용법,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열렸어요. 특히 도자기 수업이 마음에 들었어요.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제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투박하지만 제 손끝에서 탄생한 작은 그릇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이거 정말 제가 만든 거 맞나요? 선생님께 물었어요. 네, 처음 하시는 분치고는 센스가 있으세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처음 듣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그런 일에 센스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잘 지내. 오늘은 문화센터에 가서 도자기도 만들고 왔어. 도자기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민준아, 이제 알게 됐지.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작은 원룸이 전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창가에 놓인 철수 아저씨의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 일주일이 지나고 민준이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서연이는 오지 않았죠. 아마도 어색했을 테니까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서준이 왔구나. 보고 싶었어. 손주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준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나 혼자 지내기엔 충분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공간이 더 편해. 손주와 놀아주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준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다 잘된 일이야.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잖아. 정말요? 민준이의 눈에 의심이 어렸어요. 정말이야. 문화센터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됐어. 민준이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뻐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문득 서연이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없는 집에서 그녀는 행복할까? 자기가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어요.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할 시간이니까요. 옛날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이기적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65해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죠. 제주도요? 혼자서 가시게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가.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이야. 어머니가 그런 분들이랑 여행을 다니실 줄은 몰랐네요. 저 자신도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평생 가족의 틀 안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죠. 제주도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바다를 보며 명상하고 오름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밤에는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자유로움을 평생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문득 집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죠.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잘 지내, 서연아. 방금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어. 제주도요? 서연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혼자서요?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 왔어. 저는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의 사과가 예상 밖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오히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찾게 됐으니까. 서준 아빠도 많이 죄송해하고 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식사라도 같이. 그래, 좋아.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는 그저 방문객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주말에 민준이네 집에 갔을 때 서연이는 평소보다 친절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놓고 조심스레 제게 대했죠. 하지만 대화는 어색했어요.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깊은 대화는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난 참 잘 지내, 민준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도 배우고 스마트폰 강좌도 듣고 있어. 철수 아저씨가 소개해준 노인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했어.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있지. 영어요?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거든. 나중에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서. 민준이와 서연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죠. 어머니, 혹시 다시 저희 집으로. 민준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없이 살아보니 힘든 모습이 역력했어요. 고맙지만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서연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죄책감, 안도감, 아니면 둘 다일까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민준이네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점점 방문 간격이 길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작품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철수 아저씨와 문화센터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죠. 민준이 가족도 초대했지만 오지 못했어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라고 문자가 왔죠.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이해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 아저씨가 제게 물었어요. 정숙 씨, 후회는 없어? 가족 곁을 떠난 것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늦게라도 제 삶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지 않소? 물론 보고 싶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전에는 손주가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주도 제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철수 아저씨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 변하셨어, 정숙 씨. 더 당당해지고 더 행복해 보이네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노인대학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죠. 민준이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니, 그 나이에 해외여행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준아,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 다 나 또래야. 다들 잘 다녀오던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라 도전이야. 민준아,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제 모습. 그때의 저는 오늘의 제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문득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럽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로마의 유적 앞에서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유럽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서연이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여행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연이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어머님, 정말 멋져 보여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때까지 기다려? 지금부터 네 삶을 살아도 늦지 않아.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서연아.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남을 위한 삶만 살고 있었을 거야. 오히려 고마워.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세요.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시간 되면 갈게. 제가 대단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제 삶에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족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제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죠. 도자기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 노인대학 동기들, 여행 모임 회원들,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민준이네 가족과도 가끔 만나요. 명절이나 생일에. 하지만 이제는 그저 식사 정도만 함께할 뿐이에요. 깊은 대화도 큰 기대도 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집이 필요했어. 그곳에서 할머니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지. 할머니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글쎄, 아직 다 못 썼어. 하지만 정말 멋진 이야기가 될 거야. 손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중에 들려주세요. 그럼 언젠가 다 쓰고 나면 꼭 들려줄게.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몰라.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제가 65에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책임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자격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것일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결코 한 가지 색으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희망도, 모든 색이 모여 우리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야 제 그림에 새로운 색을 더해가는 법을 배웠답니다. 여러분의 그림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아직 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